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지만 사실은 영양소의 90%를 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우리의 몸과 삶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음식의 맛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양까지 놓치고 싶진 않잖아요.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은 물론 영양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그 조리법 영양소의 90%를 버리고 있어요. 완전판입니다. 이 책은 일본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부속병원 영양부가 수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재료를 가장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손질, 보관, 조리법을 알려주는 실용서입니다. 일본에서만 누적 4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무심코 버려왔는지 놀라게 되는데요. 저 역시 양파나 대파 같은 거의 매일 쓰는 재료들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아 영양소 대부분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대파는 흰 부분만 주로 사용했는데 영양소가 초록색 부분에 더 많다고 합니다. 양파는 껍질 쪽에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껍질을 4겹 이상 벗기면 거의 사라지고, 양배추는 심이 잎보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2배 이상 많고, 새우 머리와 껍질은 살보다 훨씬 더 많은 타우린을 가지고 있어 버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 인기 많은 말차 라떼는 녹차의 카테킨과 우유의 카제인이 서로 흡수를 방해해 영양 효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가 상식이라 믿어왔던 조리 습관을 뒤집으며 식재료의 영양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선명한 사진과 보기 쉬운 구성으로 부엌에 이 책 한 권만 있어도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특히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양배추, 마늘, 양파, 대파, 달걀 등의 영양을 온전히 살리는 똑똑한 조리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리법 영양소의 90%를 버리고 있어요. 완전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채소 100% 활용법. 양배추. 겉잎이나 심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3장까지가 비타민C 최대. 겉잎 3장까지 비타민 A가 80%, 비타민C도 최대량. 양배추의 겉잎이나 심은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 부위에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겉잎 3장까지에 비타민C, 베타카로틴,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타민 A가 전체의 80%, 비타민C도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칼륨, 등은 심의 30에서 40%가 들어있습니다. 겉잎이나 심을 버리면 영양소 대부분을 버리는 셈이 되겠죠. 또 부위에 따라 영양소도 식감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의 겉잎. 겉잎 3장으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50%를 섭취. 겉잎은 딱딱하다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첫 장에서 3장까지의 겉잎에는 안쪽 잎에 1.5배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게다가 겉잎에는 전체의 80%나 되는 비타민 A가 있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 아르기닌도 안쪽 잎에 3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쪽 잎. 미네랄의 보고. 안쪽 잎은 겉잎이나 심 정도는 아니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휘리릭 빠르게 볶으면 식감이 아삭하며 푹 삶으면 단맛이 납니다. 중심잎. 비타민 U 전체의 46%.
중심잎은 안쪽 심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 부위에 비타민 U가 가장 풍부하며 전체의 40%, 안쪽 잎의 4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가장 달고 부드러운 부위이므로 샐러드나 채소 절임 등 생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 미네랄 2배, 식이섬유 9배의 보고. 심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 미네랄이 안쪽 잎에 약 2배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도 겉잎 다음으로 많고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알라닌은 잎의 3.4배, 감칠맛 성분은 겉잎의 8배 등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 조리 시 유의하세요. 연맥. 유일무이한 피부 미용 성분. 연맥은 다른 부위보다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도 잎에 2배가 들어 있습니다. 또 연맥에만 프롤린이라는 콜라겐 복원 기능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꼭 필요한 부위입니다. 겉잎의 흰가루는 농약이 아니에요. 양배추 겉잎에 붙어있는 흰가루는 농약이 아니라 양배추가 자외선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왁스 형태의 물질 블룸입니다. 양배추의 지방에서 만들어진 성분이 표면에 배어난 것으로 먹어도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양배추가 신선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양배추 심은 우선 제거하기. 양배추 심에는 생장점이 있어서 수확한 후에도 축적한 영양분을 앞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절반으로 자른 양배추가 시간이 지나면 심을 중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때 심에 풍부한 영양소가 빠져나갈 뿐 아니라 잎 끝에서 영양소가 점점 소실되고 빨리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손질할 때는 심을 먼저 도려내세요. 양배추의 비타민은 보관 중에 별로 감소하지 않으므로 5일 안에 다 먹는다면 영양소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양배추의 주요 성분. 비타민 U 4mg, 비타민 C 38mg, 비타민 K 79mg, 칼륨 190mg, 설포라판 60mg. 양배추의 효능. 면역 기능을 유지한다, 위장을 보호한다, 고혈압이나 부종을 예방한다, 암을 예방한다. 위를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비타민 U. 양배추에 든 비타민 U, 캐비지는 비타민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아미노산입니다. 위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위산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체내 소화 과정에서 암 예방,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 요령. 양배추는 손질법에 따라 소화 요소가 약 18배나 차이나요. 양배추 샐러드는 최대한 가늘게 써는 것이 좋아요. 양배추는 브로콜리나 무와 같은 아브라낙과 채소입니다. 아브라낙과 채소는 소화를 돕고 궤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양배추는 특히 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야말로 밭에서 나는 위장약이죠. 이는 가늘게 썰수록 활성화되며 자르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18배나 차이가 납니다. 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배추를 먹고 있다면 최대한 가늘게 썰거나 착즙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드는 등 손질법을 바꾸어 보세요. 양배추의 효능을 더 높여요. 단백질 대사 능력은 무의 3배 이상. 무는 소화를 돕는 채소로 유명한데 양배추의 소화 대사 활성은 무의 3배 이상입니다. 건강 채소로 알려진 브로콜리와 비교하면 거의 5배에 달하죠. 비타민 U는 위를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약해진 위장을 보완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자르면 자를수록 소화율이 17.9배로. 양배추의 소화력은 생양배추인 상태에서 활성화되고 70도씨에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게 자를수록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 지방이 있으면 소화효소가 높아지는데 특히 마요네즈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걀로 만든 마요네즈라면 3배, 콩 마요네즈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암 예방 성분도 가늘게 잘라 활성화.
양배추 등의 아브라나카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 등의 많은 성분으로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항산화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몸에 이로운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절단되면 효소와 섞여 활성화됩니다. 소화 효소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양배추는 가늘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 항산화 성능을 높이려면 기름에 볶는 것이 베스트. 찌기. 찜 조리는 손실이 적어요. 찜 조리 시 비타민C의 손실률은 8.1%로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0도씨에서 찐 경우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손실률은 높아지며 100도씨에서 찌면 삶을 때처럼 비타민C가 대폭 감소합니다. 삶기. 비타민류는 절반 이하로. 양배추의 수용성 비타민은 삶으면 40에서 60%가 빠져나갑니다. 양배추를 삶는다면 통째로 재빨리 가열하거나 곡물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금을 2% 정도 넣으면 비타민C를 약 10% 더 지킬 수 있습니다. 볶기. 종합적으로 최고의 조리법. 양배추를 볶으면 비타민C는 감소하지만 폴리페놀은 약 40% 증가합니다. 또 베타카로틴도 기름으로 인해 흡수율이 60% 정도 증가하므로 가열 조리한다면 기름에 볶기가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전자레인지 조리도 손실이 많아요. 전자레인지 조리는 영양소 손실이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암 예방 성분이 많이 손실되고 비타민C는 볶을 때 절반이 됩니다. 또 수분이 많은 양배추는 전자레인지에서 수분 유출이 증가하면 삶을 때처럼 비타민C가 감소합니다. 영양을 지키는 유용한 손질법. 폭신한 식감은 가로로 채 썰기, 아삭한 식감은 세로로 썰기. 양배추는 자르는 방향에 따라 식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을 원한다면 인맥과 직각으로 잘라 섬유질을 끊습니다. 반대로 아삭한 식감을 원한다면 인맥과 평행하게 잘라보세요. 양파. 껍질을 4장 이상 벗기면 폴리페놀이 거의 제로. 양파 껍질. 케르세틴의 90%가 여기에. 양파 껍질은 구근보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케르세틴은 그 대부분이 껍질에 함유되어 있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거나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반 양파보다 자생 양파에 5.4배나 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양파의 상부. 케르세틴 하부에 5.5배. 양파의 케르세틴은 껍질 외에 상부에도 풍부합니다. 무심코 잘라버리기 쉬운 부위이지만 너무 많이 잘라내지 않도록 하세요. 상부가 두껍거나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것은 상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양파의 잎. 칼륨 최대 1.5배. 양파에서 우리가 먹는 부위는 비늘 줄기입니다. 잎의 밑부분이 양분을 축적하는 만큼 두꺼워진 것이 비늘 형태로 겹쳐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안쪽은 두껍고 단맛이 강하며 바깥쪽은 섬유질로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양파를 먹는다면 안쪽이 좋습니다. 양파의 중심부. 미네랄이 껍질의 5배. 양파의 중심부, 심은 잎의 양분을 보내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칼륨, 인,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심에 가장 많은데 전체의 30에서 40%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을 버리면 중요한 성분을 잃게 되어 손해가 큽니다. 양파싹, 알고 보면 영양소가 가득해요. 빛이 닿는 곳에서 보관하면 금세 싹이 날 수 있어요. 양파 뿌리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빛이 있으면 발화합니다. 이 싹에는 양파의 풍미와 영양소가 있으니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게 잘라서 양념 등에 사용하세요. 하지만 발화하면 양파 본체의 영양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두면 좋지 않습니다.
양파의 주요 영양 성분. 알리신 230mg, 케르세틴 28에서 50mg, 비타민 B6 0.14mg, 칼륨 150mg, 인 31mg. 양파의 효능. 혈류를 개선한다,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피로 해소를 돕는다, 산화를 예방한다, 알레르기를 억제한다. 혈액순환 성분의 고혈압 예방 효과도. 양파의 항성분인 알리신은 당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와 동맥경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또 껍질에 많은 폴리페놀인 케르세틴에는 항산화 작용, 알레르기 작용, 혈압 상승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간 기능도 높이는 양파 껍질가루. 영양 만점인 양파 껍질은 그대로 먹기는 어렵지만 가루로 만들면 내장지방 대책이나 비만 및 망막 손상 방지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수프 또는 된장국에 넣거나 햄버거 등의 속재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잘 씻어서 물기를 없앤 양파 껍질을 프라이팬에서 볶은 후 푸드 프로세서 등으로 갈아 가루 형태로 만듭니다. 양파의 풍미와 영양이 가득 담긴 조미료가 완성됩니다. 껍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양파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어요. 양파는 비타민류는 적지만 성인병 예방이나 피로해소, 항산화 등의 성분이 가득한 채소입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폴리페놀인 케르세틴의 함량은 채소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은 껍질 부분이며 겉에서부터 세장까지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즉 껍질을 너무 많이 벗기면 폴리페놀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폴리페놀은 음주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으므로 껍질을 이용해서 막국물을 내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양파의 영양소 흡수 요령. 슬라이스보다 다지기로 알리신 1.4배 증량. 섬유질이 손상되고 공기에 닿으면 알리신이 발생. 양파에는 특수한 아미노산인 알리인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분해되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되어 혈액순환 효과나 면역력 증진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알리신은 세포가 손상되고 공기에 노출되면 발생합니다. 만약 양파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조리하거나 섬유질을 따라 큼직하게 자르면 알리신 성분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잘게 끊는 다지기를 추천합니다. 자른 후 10에서 30분 상온에서 방치하면 알리신이 더 증가합니다.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 볶음으로 항산화력 증가. 하지만 투명한 갈색 양파는 영양가가 없다? 양파의 중요 성분인 알리신과 케르세틴. 알리신은 열에 강하고 케르세틴은 지용성이어서 기름을 넣고 가볍게 볶는 조리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면 영양소가 사라져 버립니다. 생으로 먹기. 식초를 넣으면 굿. 알리신을 100% 섭취하려면 생양파가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초를 넣으면 매운맛을 완화하면서 영양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에 담그기. 수용성 성분이 유출. 물에 담그면 매운맛은 제거할 수 있지만 수용성인 알리신이나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인 등의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끓이기. 국물째 먹는다면 오케이. 푹 끓이는 조리법도 물에 담그는 것 이상으로 수용성 성분이 손실됩니다. 하지만 양파에서 빠져나간 영양소가 그대로 담긴 국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수프라면 괜찮습니다. 볶기. 단시간 조리가 중요. 양파는 80도 이하에서 가열하면 항산화력이 높아집니다. 또 지용성인 케르세틴은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찌기. 100도 이상에서 비활성화. 알리신은 가열하면 아오엔 등의 성분으로 변하여 항산화력을 유지하지만 100도 이상이 되면 비활성화되니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조리. 단시간이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고르게 익지는 않지만 물에 닿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은 적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면 30에서 45초 정도로 짧게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과 함께 밥을 지어 케르세틴을 전부 흡수하세요. 밥을 지을 때 손실되는 쌀의 미네랄도 양파 껍질로 보충. 양파 껍질을 넣고 밥을 지으면 녹아나온 케르세틴을 흡수하여 밥이 연한 분홍색을 띱니다. 양파 껍질 밥 짓는 법. 1. 쌀에 평소와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잘 씻은 양파 껍질을 넣는다. 2. 밥이 다 지어지면 양파 껍질을 제거한다. 3. 전체를 잘 섞는다. 4. 그릇에 담으면 완성. 대파. 건조시키면 항산화력이 절반으로 뚝.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은 영양 성분이 달라요. 대파의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은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식이섬유, 칼륨,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엽산, 비타민 C 등 전부 초록색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에 따라 영양가도 보관 방법도 다릅니다. 대파 뿌리. 뿌리의 단맛은 끝부분의 5배. 대파의 흰색 부분은 사실 잎사귀입니다. 빛이 닿지 않도록 여러 번 흙을 덮어 재배하면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파가 됩니다. 여기에는 당이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황화 아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해서 찜 조리에서는 3분의 1, 전자레인지 조리에서는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또한 뿌리에 생장점이 있으니 바로 잘라내세요. 대파 중심부 엽초. 단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파류에 함유된 혈액순환 성분인 항화아릴은 흰색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대폭 증가시키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간, 콩류 등과 함께 섭취한다면 이 부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의 끝, 엽신. 흰색 부분보다 베타카로틴이 18배, 영양소는 끝에 모인다. 파의 초록색 부분은 녹황색 채소이며 흰색 부분은 담색 채소입니다. 그래서 영양가도 달라요. 초록색 부분은 흰색 부분에 비해 유황 함량이 풍부합니다. 또 베타카로틴이 18배, 비타민 K는 13배, 비타민 C도 2배 이상이나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 부분을 버리면 파의 영양소를 거의 다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팥껍질은 층에 따라 영양가가 다른데 파의 특징인 유황 화합물에 관계된 유황류는 안쪽에 많고 반대로 칼슘 등은 바깥쪽에 많습니다. 초록색 부분의 끈적끈적한 성분을 섭취하세요. 점액 성분을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면역력 향상의 열쇠.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점액과 프록탄의 당분이 중요하며 이들을 씻어내면 면역력 향상 효과는 거의 없어집니다. 점액을 제거하면 면역 기능을 높이는 사이토카인이나 NK세포의 활성 효과가 사라져버립니다. 영양을 지키는 유용한 손질법. 부위별로 다른 손질 방법. 흰색 부분의 황화아릴은 양파에 함유된 알리신과 마찬가지로 잘라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초록색 부분은 비타민C가 많으므로 너무 잘게 자르지 않아야 비타민C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잘게 썰어도 됩니다.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 대파의 항산화력 증가나 면역력 증진 효과는 비교적 열에 강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로 인한 손실은 적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구웠을 때 항산화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대파의 감기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구운 파를 드세요. 비타민C를 유지하려면 생으로. 파는 열에 강하지만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게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하면 비타민유를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매운맛을 빼기 위해 물에 담그면 점액이 흘러나와 비타민 성분이 감소합니다. 삶기. 면역력도 불활성화. 파의 흰색 부분은 삶으면 비타민C, 칼륨,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가장 많이 손실됩니다. 냄비 요리 등에 파를 넣는다면 다른 식재료로 비타민C를 보충하세요. 볶기. 대파의 힘이 최대.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은 조리할 때 영양가의 증감이 다릅니다. 흰색 부분은 볶으면 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지만 초록색 부분은 78%나 많아집니다. 파 전체로 보면 항산화력이 2.5배, 당도도 1.2배 증가하니 볶음은 두말할 것 없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영양 손실은 없지만 파에 폴리페놀에 함유된 항산화력은 열에 강해서 전자레인지에서도 유지할 수 있지만 파의 대표적인 항암 성분인 항아아릴은 전자레인지에서 5분만 조리해도 사라집니다. 이 성분을 섭취하고 싶으면 조리법을 고민해 보세요. 마늘. 잘게 다져 피로해소 효과를 10배로. 마늘의 겉껍질. 항산화력은 열매의 1.5배. 마늘 껍질은 열매보다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4배, 폴리페놀은 7배 더 많고 항산화력도 1.5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처럼 말린 후 볶아서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면 다양한 요리에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속껍질. 여기에 파이토케미컬이 있어요. 섬유질의 속껍질에는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구운 마늘이나 튀긴 마늘로 속껍질까지 먹을 수도 있지만 겉껍질과 함께 가루로 만들거나 채소 맛국물을 낼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비늘줄기. 다른 식재료의 항산화력도 높여요. 마늘의 강한 항산화력은 체내 산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함께 먹는 식재료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방, 아미노산 등 산화되기 쉬운 성분의 손실을 줄이고 맛과 영양을 유지해 줍니다. 피로해소 효과가 있는 비타민 B1의 흡수가 10배 이상. 마늘은 단독으로도 피로해소 효과가 높은 식재료이지만 비타민 B1과 함께 섭취하면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비타민 B1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으며 피로나 나른함을 해소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잘게 썰면 활성화되는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할 때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알리티아민은 건강 음료에도 활용되며 비타민 B1에 비해 흡수율이 무려 10배에서 20배나 높습니다. 영양을 지키는 유용한 손질법. 세포가 손상되면 알리신이 활성화. 알리신은 알리인이란 성분이 절단이나 저작 작용으로 인해 효소 알리이나제와 결합할 때 생성됩니다. 그러나 가열하면 다른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마늘 그대로 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다지기가 귀찮다면 우선 으깨고 썰면 간단합니다. 껍질째 으깬다. 마늘을 껍질째 칼로 짓눌러 섬유질을 따라 으깬다. 껍질을 벗긴다. 으깨지면서 겉껍질과 속껍질이 분리된다. 섬유질과 반대로 썬다. 섬유질이 갈라진 방향과 수직으로 끝에서부터 썰면 다지기 끝. 마늘의 주요 성분. 알리신 17mg, 비타민 B6 0.19mg, 비타민 B2 0.07mg, 엽산 930μg, 칼륨 510mg. 마늘의 효능. 피로해소를 돕는다, 산화를 예방한다, 암을 예방한다, 에너지 대사를 높인다, 혈압을 정상으로 만든다. 마늘의 기능성은 이렇게 높아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암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을 연구하여 순위를 매긴 디자이너 푸드에서 당당히 1위로 꼽힌 채소가 바로 마늘입니다. 알리신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로해소, 장내 세균의 균형 정비, 콜레스테롤 억제 등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효과적인 건강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 싹에는 비늘 줄기에 없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싹에도 다른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마늘에서 자라난 초록색 싹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비늘줄기에 약 8배나 들어있습니다. 클로로필은 항산화, 항알레르기, 항종양, 고혈압 개선 등의 효능이 가득합니다. 싹이 나도 버리지 말고 양념에 넣어 사용하세요. 마늘의 영양소 흡수 요령. 마늘은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제로. 마늘을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알리신, 불활성. 마늘에 함유된 항화아릴은 항산화 성분 알리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화아릴은 가열하면 변하는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마늘을 썰어서 공기와 접촉하면 알리신이 생성되지만 썰지 않고 통째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자레인지에서 단 1분만 가열해도 알리신이 생성되지 않아 항암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 조리한다면 기름과 함께.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썰면 활성화되지만 열이나 물에는 약한 성분입니다.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름과 조리하면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푹 끓일 경우에도 먼저 볶으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과식의 주의. 다지거나 간 마늘은 알리신이 활성화되어 항산화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생마늘은 자극적이고 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복일 때는 한쪽을 기준으로 섭취하세요. 삶기. 알리신은 물에 약해요. 마늘의 알리신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삶거나 끓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끓일 때는 먼저 볶아서 기름으로 보호합니다. 볶기. 알리신은 기름으로 보호. 알리신은 기름으로 조리하여 분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기름에 다진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가열하세요. 단 고온에서 너무 오래 볶으면 알리신이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전자레인지 조리. 전자레인지 조리로 냄새를 없애요. 알리신은 마늘 냄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늘을 통째로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알리신이 활성화되지 않고 냄새도 없어집니다. 물론 알리신의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오에는 80도씨에서 소멸, 기름과 저온 가열이 포인트. 알리신을 기름에서 저온 가열하면 아오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아오엔은 항산화 기능 외에 뇌 활성화나 혈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8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마늘을 썰어 기름을 넣고 끓이지 않도록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를 꽉 잡는 보관법. 마늘 보관은 마이너스 2도씨에서. 마늘을 보관할 경우 최적 온도는 마이너스 2도씨 정도입니다. 또 보관 장소의 통기성이 좋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통기성이 너무 좋으면 수분이 날아갑니다.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등에 싸서 냉장고에 신선칸에 넣어 보관하면 비교적 오래 갑니다. 영양 듬뿍 식재료 조합법. 마늘이 DHA, EPA의 산화를 막아요. 생선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인 DHA, EPA는 성인병 예방이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산화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늘의 항산화력은 생선 지방산의 산화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요거트로 냄새를 99% 제거. 최신 연구에서 실증된 요거트의 소치 효과. 마늘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먹은 후의 냄새가 신경 쓰이죠. 이 냄새는 요거트를 먹으면 99%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요거트는 위장을 정돈하기 때문에 마늘의 강한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 무는 갈면 항암 성분이 7배로. 하보는 갈아서 먹으면 7배 업. 무의 아릿한 매운맛의 근원은 글루코시놀레이트에서 발생한 항산화 성분인 이소시오시아네이트입니다. 아브라나카 채소의 특징적인 성분으로 항염증 작용 외에 항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소시오시아네이트는 자르거나 갈면 발생합니다. 물을 잘랐을 때보다 갈았을 때 이소시오시아네이트가 약 7배나 활성화되므로 갈아 먹을 때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하부를 추천합니다. 무의 잎 베타카로틴은 3000배. 담색 채소인 무의 뿌리와 달리 잎부분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뿌리 부분에는 거의 없는 베타카로틴이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호박과 같은 정도로 들어있으며 비타민 K, 엽산 등의 비타민 B군이나 칼슘이 뿌리의 5배에서 10배나 들어있습니다. 무의 상부 단맛이 강한 것은 상부. 무잎이 자라는 상부는 잎에서 들어간 수분이나 잎에서 만들어진 전분 등의 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단맛이 강합니다. 채 썰어서 샐러드로 만드는 등 생으로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중심부 무는 바깥쪽보다 안쪽에 아미노산이 더욱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감칠맛 성분인 글루타민산은 바깥쪽에 약 1.7배, 피로 해소 효과가 높은 아리기닌산은 바깥쪽에 약 2.2배나 들어있습니다. 껍질부 비타민C는 중심부의 2배. 무의 비타민C는 껍질과 껍질의 바로 아래 영양소가 지나는 길인 관다발에 대부분 들어있으며 그 양은 중심부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무껍질은 딱딱하다고 두껍게 벗기고 나는데 버리면 큰 손해입니다. 무의 끝부분인 하부 항암 성분은 상부의 10배. 무의 이소시오시아네이트는 매운맛이 강한 끝부분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끝부분은 갈아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분 분해 요소인 아밀라레이스도 하부에 풍부합니다. 무의 주요 영양 성분 아밀레이스, 글루코시놀레이트, 비타민C 12mg, 베타카로틴 3900 마이크로그램. 무의 효능 소화를 돕는다, 산화를 방지한다, 암을 억제한다, 혈류를 개선한다. 위장의 기능을 정비하고 산화도 막아요. 무에 든 아밀레이스는 전분을 분해하는 요소로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능을 정비합니다. 또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아브라나카 채소에 함유되어 해독,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매운맛 성분 이소시오시아네이트를 발생시키는 기능성 성분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영양소를 함유한 부위가 달라져요. 무의 제철은 겨울이지만 매운맛 성분인 이소시오시아네이트가 많은 것은 봄에서 여름에 수확되는 무입니다. 매운맛이 강한 여름무는 절반 이상은 갈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무는 당이 많아지는데 껍질 부분에 이소시오시아네이트가 증가하므로 딱딱한 껍질 주변도 갈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영양소 흡수요령 가열하면 항산화 작용이 1.5배로 가열로 장내 환경 개선 무의 이소시오시아네이트나 디아스타아제, 프로테아제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열한 무는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여겨졌지만 사실 가열하면 항산화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가열하면 이소시오시아네이트의 해독, 살균 작용은 감소하지만 항산화력은 증가합니다. 식이섬유도 가열했을 때 소화 흡수하기 더 쉬우므로 장내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면 가열 조리하는 것이 1.5배 효과적입니다.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 식이섬유라면 삶기, 비타민C라면 전자레인지 조리 무는 계절이나 부위에 따라 영양소가 달라질 뿐 아니라 조리법에 따라서도 각각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뀝니다. 얻고 싶은 영양소에 따라 조리법을 바꾸거나 각각의 부위에 맞는 조리법을 이용하세요. 생으로 먹기. 먹기 직전에 갈아요. 생으로 먹는다면 이소시오시아네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모즙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소시오시아네이트는 물을 갈고 15분 정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준비하세요. 끓이기. 식이섬유로 장내 환경 개선. 끓일 때는 단맛과 매운맛이 균형 잡힌 중앙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이섬유의 소화 흡수율이 약 20% 증가하며 항산화 성능도 높아집니다. 다만 자르면 비타민C는 감소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로. 비타민C의 손실이 적은 방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레인지 조리입니다. 수용성 성분을 지킬 수 있지만 껍질은 부드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즙으로 활용합니다. 물을 끓이면 달아지는 이유는 천천히 가열하여 전분이 단맛으로 변화. 무의 단맛은 탄수화물에 함유된 전분입니다. 전분을 가열하면 당류로 변해서 단맛이 더해지는데 여름에 수확된 무는 전분량이 적기 때문에 가열해도 담백한 맛이 납니다. 천천히 가열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단맛을 내고 싶다면 끓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산화력을 생각한다면 끝부분은 반드시 무즙으로. 계절이나 원하는 효능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는 게 좋지만 끝부분에 이소시오시아네이트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역시 무즙입니다. 물을 강판에 직각으로 대면 잘게 잘리고 식감이 좋아지며 비스듬히 되면 입자가 거칠어집니다. 무즙의 비타민C를 지키려면 식초 추가. 무의 비타민C는 효소로 파괴되기 때문에 갈면 효소와 반응하여 10분 만에 약 20%나 감소합니다. 이소시오시아네이트의 효과와 함께 비타민C를 지키려면 식초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 분해로부터 비타민C를 지키고 맛이 떨어지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영양 듬뿍 식재료 조합법. 생선구이에 무즙은 필수. 발암 성분을 억제해요. 고소한 생선구이는 특히 약간 탄 듯한 부분이 맛있죠? 하지만 이를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세포가 노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무의 이소시오시아네이트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무의 리그닌이라는 식이섬유도 발암성 물질을 억제하므로 생선구이를 먹을 때 곁들이면 좋습니다. 스케모노, 단무지라면 가바, 무말랭이는 미네랄. 스케모노나 무말랭이 등 물을 가공하는 것으로도 영양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무지 등의 스케모노는 매운맛이 빠지면서 이소시오시아네이트는 감소하지만 햇볕에 말리는 공정을 거치면 가바는 약 7배 증가합니다. 단무지 안의 가바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에 유용한 성분입니다. 또 물을 말려 만드는 무말랭이는 미네랄이 응축되기 때문에 칼슘은 무려 생무의 약 20배나 증가합니다. 무말랭이 미네랄은 물에 불릴 때 빠져나오기 때문에 불린 물도 꼭 조리에 사용하세요. 그 조리법 영양소의 90%를 버리고 있어요. 읽어드렸습니다. 익숙한 조리 습관 하나만 바꿔도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작은 차이가 건강을 바꾸고 건강은 결국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